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주식시장이 이성줄을 잡고 정신을 챙기고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증시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8월달 증시 전망을 전강 후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와 한판 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공포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쓰리, 내가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니까 시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멘탈이 좀 안정이 되는데, 아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패션도 유행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유행을 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갖고 계신 종목이 회복은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마이너스 종목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냐면 시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황을 안다면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좀 오려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알겠어. 어느 정도 걸리면 기다려보지 뭐. 아니면 앞으로 시황이 좀 더 빠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금을 좀 더 마련해서 좀 물타기를 할까? 이렇게 시황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비록 지금 마이너스지만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달이 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황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황을 알면은요, 그 종목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붙고 신뢰도 갑니다.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황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저는 평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시황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저는 평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정심을 갖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요, 멘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찾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요. 혈액형이 O형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집 식구들의 어떤 기질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어렸을 때 정말 가을에 낙엽만 굴러가는 거를 봐도 까르르 했던 그런 똥꼬발랄한 기질이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인생의 바닥을 찍고 또 찍히고 바닥을 다지고 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제가 얻은 무기가 평정심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나 이러다가 로봇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정 기복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좋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에이 기분 나빠 이건 아닌데 예전 같으면 팔짝팔짝 뛰고 흥분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제가 또 제 언배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제가 정말 남다르게 바닥을 찍고 꽤 오랫동안 바닥 다지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평정심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잘 보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8월달 증시 전강 후약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주식은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선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7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사실 75bp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75bp 금리 인상을 했다. 안도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다라는 점, 9월달 FOMC 회의가 50일 이상 한참 남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반등보다 빨리 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8월달 코스피 2600포인트 제시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2500포인트 넘어갔죠.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와, 확실히 증시가 미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야, 진짜 이러다가 2600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600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초에 코스피가 2930, 50 요때 움직일 때 증권사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3050, 3100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당분간 올해는 3000포인트 못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000포인트의 그 저항이 너무 두껍고 너무 단단해서 뚫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실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가 마치 올 초에 3000포인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즉 그 얘기는 26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강하게 뚫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안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재료 없이 그냥 반등한 겁니다. 왜요?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달 증시가 전강 후약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서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금리는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5%가 넘어갔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진짜 버블의 붕괴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드리면서 과연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9월달 FOMC 금리 인상 일정이 D-Day 30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주택지표는 꺾이게 되고 주택금리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계속 잘 나간다고 고집하면서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지금 미국 증시는 11월 달 중간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느낌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잘났어 하고 계속 올라갈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적인 이유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언제까지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제시하고 전강 후약을 여러분들께 전망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미쓰리의 어떤 예상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91, S&P 500이 2.14, 나스닥이 2.55%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뉴욕 증시가 왜 하락했습니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할까봐 그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랬죠. 아니 잭슨홀 미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벤트라고 이번 주 내내 잭슨홀 미팅만 보고 금리가 증시가 움직이겠느냐. 잭슨홀 미팅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 내내 증시는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내내 이거 가지고 울고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좋습니다. 미국 경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시장에서는 경제가 좋으니까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들이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하겠구만 하고 긴장할 것이고,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몸살을 앓지 않겠습니까? 물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는 7월 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 전월에는 9.1이었는데 7월에는 8.5로 꺾인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는 한참 남았다라는 거죠. 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말을 애매모호하게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게 맞다. 자, 그런데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계속 주시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 중이고 지금 또 러시아가 가스관을 또 뭐 공급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그 가스 대란이 지금 걱정되고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나열하면서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도 찍고 그런데 대외적인 것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말을 얼버무릴 겁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은 증시가 하락해도 왜 하락한지를 모르는 채 그냥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락했다고 하고, 만약에 또 반등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상승했다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진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강화되는 거를 우려해서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면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0%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의 증시 하락폭은. 근데 월요일날 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5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뭐라고 구라를 치냐면 지난주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대였는데 월요일날 52%로 크게 증가됐다고 합니다. 개소리죠. 왜 개소리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42%였습니다. 30%대는 꽤 예전 일이고요. 지난주 주 중초반부터 9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75bp 가능성에 대해서 40%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월요일 기준으로, 아니죠, 오늘 우리나라 기준으로 9월달 FOMC 회의는 28일 남았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잭슨홀 미팅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연준의 긴축 우려감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9월달 FOMC 회의가 D-Day 30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 지평선에서 걸어오는 9월달 FOMC 회의가 그 전에는 정수리만 보였는데 이제 얼굴까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쭉 걸어오면서
가슴팍에 75bp라고 썼는지 50bp라고 썼는지 이제 조만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9월달 FOMC 회의가 50일 남았을 때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온화했습니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물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같은 사람은 뭐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9월 달에 FOMC 회의 75bp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뉴욕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증시가 하락하니까 75bp 금리 인상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7월달 전미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월달에 마이너스 0.25였는데 7월달에 플러스 0.27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5월달에도 마이너스였고 6월달에도 마이너스, 2달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된 거고요. 이 플러스로 전환된 거는 증시가 반등하면서 경제지표가 그 흐름에 조금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그러나 경제지표는 한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을 쭉 연결해서 그려가는 선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8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FED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강화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럼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자, 제가 8월달 증시 전망을 여러분들께 한결같은 멘트로 해드리면서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쓸 카드가 많고 두 번째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고 거기에다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증시에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카드가 많은 뉴욕 증시는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든 뭐 경기가 골드만삭스, 노무라 이런 데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미국은 좋아요. 고용도 좋고요. 소매 판매도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올라가는데 과연 얘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지구상에 미국만 똑 떼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다 연결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뉴욕 증시도 외부적인 요인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하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시황에 뭐라고 했냐면 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상승했던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은 쓸 카드가 많으니까 쟤네는 저렇게 놀 거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그들이 보이는 스포트라이트를 보지 말고 외부적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무라와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했다라고 얼마 전에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유럽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7월 달에 유럽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처음 한 거예요. 6월 달에 대한민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연준도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ECB는 금리를 동결하고 7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할게라고 해버립니다. 왜?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 유럽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7월 달에 50bp가 아니라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 다시 7월 달에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유럽 경제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쉽게 잡힐까요?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노르트 스트림 유지 보수 위에서 8월 31일부터 3일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영국, 유럽 국가들 올 겨울에 가스 대란, 결국 에너지 대란은 인플레이션 안 꺾인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 안 꺾이는데 금리는 인상했는데 경기는 안 좋은 그런 이유가 반영이 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자존심이 겁나 강한 애들이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죠. 달러 강세가 왜 진행됩니까? 중국이나 유럽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미국은 좋다고 하니까 고용도 좋고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는데도 뭐 소매 판매도 좋다고 얘기하고 막 개구라를 치니까 그래,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어. 미국에 투자하자. 그래서 달러 강세 그래도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미국이 잘나게 보일 수 있겠느냐. 유럽발 경기 침체든 뭐 중국의 경기 침체든 어떻게든지 그런 그 여파가 미국 경제까지 영향을 끼치면 달러도 더 이상의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금으로 매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우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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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미국이 안전되어 보이고 미국만 좋아 보이니까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유럽발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락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도 경기 침체 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원투데이 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어머 어떻게 미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이렇게 뒤통수를 당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당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인 뉴욕 증시가 형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가 따라가면 어느 정도 동반 상승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 주제 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급등하죠. 물론 달러와 가치가 급등한 건 있지만 대한민국은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흥국으로서의 어떠한 이런 글로벌 이런 분위기에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쓸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6만 원 넘어갔을 때 다시 삼성전자 6만 원 깨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주식시장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물론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또 올라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로 또 반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미국은 쓸카드가 많아서 언제까지는 버틸 것이다. 다른 나라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쓸카드가 많은 미국이 굉장히 잘나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거지만 글로벌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미국이 버티지 못하게 될 거고 같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휩싸이게 되면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달러가 떨어져도 달러 가치가 하락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꼭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그때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때는 위기거든요, 위기. 그런 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신흥국 대한민국을 뭘 예쁘다고 사주겠습니까? 리스크 관리하셔야죠.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미쓰리가 예상하는 대로 시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시황을 알면 기다릴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고 시황에 대한 그림을 저와 같이 맞춰가시면서 멘탈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드립니까? 뭐 돈을 벌어 드립니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계속 호흡을 맞춰가면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충격은 덜합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조회수가 확 늘어요. 약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힘들 때 찾아오는 게 돈다방 미쓰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